카카오 TV에서도 하니까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낮에 제가 12시에 방송하잖아요. 12시 방송하는데 그거를 이제 와우넷으로 못 보시는 분들, 또 유튜브는 녹화해서 올리니까 실시간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낮 12시에 카카오 TV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7시 50분에 방송하는 아침 방송도 아침 방송 이제 카카오 TV를 안 하는구나. 예, 그렇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조선주의 강세가 나왔는데 밀려버렸어요. 또 여러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참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유럽에 그 코로나 신규 확진이 4,000명을 하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현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좀 챙겨보아야겠다. 유럽 전체의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하루에 한 나라에서도 뭐 5,000명, 7,000명씩 했는데 유럽 전체의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유럽 대륙에서 전염병,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러시아를 옮겨가고 있다.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 시간 2시 오전 기준 유럽연합의 영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140만 명, 하루 동안에 3,990명. 영국이 아직도 많이 나와요. 영국이 아직은 많이 나옵니다. 영국이 3,990명.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부터 급증을 해서 3월 27일 날 0부터 4월 13일까지 하루에 3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5,000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4월 말부터는 2만 명으로 떨어졌고 3만 명에서 2만 명, 그리고 5월 달부터는 1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그러다가 드디어 4,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영국이 가장 많으네. 여기 영국이 섬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요? 영국이 가장 많고 영국이 섬나라인데 참 또 불가사의해요. 일본은 섬나라인데 많지가 않은데 영국은 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 23만 명, 이탈리아 뭐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또 사망자가 영국이 3만 9천 명. 정말 많아요. 4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다는 거죠. 영국이 이렇게 많아요. 처음엔 영국이 별로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탈리아가 워낙 처음에 뭐 날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영국을 지나가고 영국에서 이제 동유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 뭐 이런 데로 가고 있다는 거.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유럽에서 수백 명대였던 일일 사망자 수가 수십 명대로 줄고 있다. 수십 명대. 하루 사망자가 수백 명에서 수십 명으로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서유럽은 좀 안심이 되고 이제는 동유럽과 러시아로 좀 이동이 되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누적 확진자가 42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5,000명. 러시아는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일단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 현황, 유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또 조금 더 좀 증가를 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은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계속 그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지방은 굉장히 안정이 됐는데, 지금 오늘 38명 발생을 했고, 지방은 괜찮은데, 지방은 이제 거의 없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이 좀 문제입니다. 보면은 대구 없어요. 대구 없고, 경북 없고, 서울은 오늘 14명, 경기도가 15명, 그리고 인천이 8명, 서울, 경기, 인천. 국내 인구의 약 40 몇 프로가 몰려있는 데가 서울, 경기, 인천인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렇고, 지방은 지금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 치료 중인 사람도 거의 없고, 거의 치료 중인 사람들도 이제 거의 지방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이 치료 중인 숫자가 이제 이거잖아요. 예, 여기 보면 치료 중이 두 번째인데, 치료 중이다 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겁니다, 요거. 거의 없죠? 신규 발생도 없거니와 부산에서 6명 치료 중이고, 경남에서는 2명, 강원도에서 3명 정도, 그거 거의 없다는 얘기죠. 세종시는 1명도 없네. 다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지방에서는 거의 없는데, 문제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다. 서울, 경기, 인천. 여기는 치료 중인 사람들도 많아요. 234명이 치료 중이고, 서울에. 경기도가 188명. 그 다음에 인천이 134명. 검역 단계 치료 중인 사람이 114명.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537명이나 된다. 되게 많죠? 일단 그렇다라는 거. 요것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지수가 잘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만 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좀 잘 올라가요. 일본이 지금 우리가 이제 다우지수 모양을 봤고, 나스닥이 참 잘 올라간다. 이제 봤죠? 나스닥 정말 잘 올라간다. V자 상승이다. V자 상승, 이렇게 이제 V자 상승이다라고 이제 좋아했는데, 정말 V자 상승이죠. 이 나스닥 차트만 보게 되면은 코로나는 없었던 거야. 코로나는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유럽에서 경제지개가 쭉 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유럽과 또 나스닥의 모습들 참 좋고, 아직 미국은 이렇게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빠르죠. 그런데 하여튼 지수 자체 보면 이렇게 좋고, 일본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단기에 급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 급등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본이 그래도 코로나 영향을 덜 받았다. 그래서 일본으로 돈이 모인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으로 돈이 모인다. 일본이 코로나 영향 덜 받아서 일본으로 돈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도 지금 이제 중국의 제가 PMI 지수 얘기했는데, 중국의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해서, 물론 중국의 지표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52로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차이신.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국의 상해 지수도 이제 3천 근처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또 일본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G11으로 이제 대접을 받는다 그래요. G11. 그래서 G11으로 대접을 받고 하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위상이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아직은 대우가 다릅니다. 일본은 소위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기축통화.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옛날에 이제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 미국의 달러화,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글로벌 3대 기축통화였죠. 지금은 이제 유로화가 됐지만,
그래서 일본의 기축통화 엔화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코로나 영향 덜 받았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돈이 좀 모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도 코로나 영향 덜 받았지 않냐. 그러면은 한국에도 이제 조만간에 돈 좀 모이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국에 돈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연유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종합지수가 지금 잘 올라가요. 처음엔 코스닥만 많이 올라갔죠. 코스닥만 아주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코스닥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야, 코스닥은 정말 우리 동학개미들이 끌고 가니까 저렇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폄하를 했죠. 폄해를 했죠. 폄해. 폄하가 맞나? 폄해가 맞나? 폄하를 했죠. 그랬는데, 코스닥은 좀 올라가더라도 거래소는 좀 조정받지 않겠냐 그랬는데, 뭐 그래서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동학개미들만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관 외국인들도 더 이상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도하겠다는 얘기를 감히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매도하겠다, 한국을 매도해야 된다라고 뭐 감히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줄줄줄줄 하다가 내려갈 듯 하다가 버티다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이 제가 요 3번 고점 얘기를 했죠. 요 고점을 돌파를 했듯이 요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잖아요. 요 고점을 훌쩍 돌파해 가지고 지금 이제 8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43인데 740도 굉장히 중요한 마디예요. 마디인데 740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800이다라고 봐야 돼요. 800. 요 정도 라인, 뭐 770 라인이 있고 그 위가 이제 800 라인인데, 이래 되면 800 라인에 가는 거 아니냐. 770은 뭐 금방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코스닥의 거래량도 좀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 800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800. 코스닥은 800을 향해 나간다. 그러면 좀 더 뭐 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고, 2018년도에 9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내친 김에 900포인트라고 못 가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2018년도부터 고점 치고 내려와서 18년, 19년, 2020년까지 한 2년 정도 내려와서 주가가 415까지 왔다가 이제 급반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 많았죠.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반송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단계 또 레벨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어떤 모양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거래소가 코스닥처럼 거래소가 요 2200도 돌파하고 2200 어디 갔냐? 코스닥이 2200도 돌파하고 2250이네요. 2250에 굉장히 많아, 매물이. 다음에 뭐 2350도 돌파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500도 돌파해서 나간다. 쭉 치고 이제 3000을 이해 간다.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뭐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스피에서 무엇이 올라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제 언택트 종목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만 가지고 지수가 2500, 3000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경제가 점차점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죠. 확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확 좋아지니까. 중국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경기가 중국도 꽤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또 인도 뭐 경기도 그렇고, 이런 데가 또 살아날 수 있어요. 또 돈을 또 풀기도 많이 풀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가 살아나고 하면은 종합지수가 뭐 당장 3000포인트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가 가야 될 것이냐, 뭐가 가야 될 것이냐. 이거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간다면, 지금 그 기관 외국인들이 뭐 공격적 강력 매수가 아니란 말이죠.
공격적 강력 매수가 아닌데도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는 기관의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외국인들 보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는 매도는 아니죠. 외국인들 매도는 아닙니다. 옛날엔 진짜 매도만 했는데 매도는 아니란 말이죠. 매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좀 있다가는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매도가 아니라 이제 매도 중립 정도예요. 중립 정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는 매수라고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5월달 들어서 5월 중순부터는 매수가 좀 우위에요. 보면은 그죠, 우위죠. 그 코스닥은 좀 팔자가 있는데, 그래서 기관들은 이제 5월달 중순 이후로 5월달 10일 정도 지나서는 이제 매수 위로 돌아서고 있다. 기관들은. 그래서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 기관들이 지금 매수로 돌아섰는데 여기에다가 외국인까지 매수로 돌아선다면 뭐가 올라갈 것인가? 무엇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물론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좀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이죠. 요거 쉬고 있는 중인데 올라갈 겁니다. 그럴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이다. 또 LG노텍, LG전자 뭐 이런 것들 LG 디스플레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업황이 좋아져야겠죠.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건 뭐 당연히 올라가야 될 것 같다. 또 뭐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화학주들도 올라가겠지. 또 SK이노베이션, SO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너무 내렸잖아요. 자, 철강주도 사실 오늘 조선주 올라가니까 철강주 포스코도 올라가는 중이야. 조선주는 오늘 큰 호재가 나왔는데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다 밀리긴 했지만 내용은 좋아요. 좋습니다. 건설주들도 한번 레벨업 되지 않겠냐 그죠. 업황 자체도 레벨업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늘 강조드리지만 너무 저점 아니냐 이거. 은행주 KB금융이 36,000원이고 뭐 신한지주가 32,000원. 신한지주가 6만원 넘어 10만원 간다라고 하는 32,000원이 뭐냐 이것도. 증권주도 정말 요즘 이제 천덕꾸리가 됐죠. 옛날에 증권주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하이트 진로도 가끔씩 올라오고요. 호텔신라 신세계 같은 것도 좀 올라오고, 이런 것도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 요즘은 또, 통신주는 또 왜 안 올라가냐? SK텔레콤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레벨업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경제가 좀 이제 원위치하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지금 얘기했던 종목군들이 다 레벨업 될 수 있겠죠. 레벨업이 되면서 또 이제 레벨업 되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종목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지금 이제 단기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간다라고 보지만 나중에는 이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조금 쉬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자동차, 오늘 뭐 은행주, 제가 뭐 자동차 은행 많이 강조드렸죠. 그 다음에 조선주도 많이 강조드렸고 건설주도 많이 강조드렸죠. 조선건설, 그 다음에 이제 철강화학 이런 것들, 중국 그 경기 회복.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도 좀 기울이자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우리가 제가 카카오 네이버는 단기로 좀 쉬어간다 그랬잖아요. 좀 쉬어간다 그랬으니까 요거 좀 쉬는 동안에 어쨌든 지수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지수는. 그러면은 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현대차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철강화학이 올라가거나 조선건설이 올라가거나 뻔한 거죠 뭐. 조선건설이 올라가냐, 자동차 IT가 올라가냐, 철강화학이 올라가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순환해서 올라가지 않겠냐. 은행주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런 것들이 레벨업 되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일단 자동차에서 기아차, 현대차죠.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쭉 올라가지고 오늘도 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오늘도. 그래서 기아차는 사실은 실적이 뭐 나빠졌죠. 나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45,000원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바닥이에요. 근데 그 바닥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거 저렇게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외국 자동차가 많이 팔리죠. 외제차가 많이 팔리고,
또 지금 요즘 테슬라도 많이 팔린다 그래요. 테슬라. 국내에서 테슬라를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지만 테슬라 판매장에 가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다 그럽니다. 테슬라 한번 사보려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어요. 기아차가. 리스크는 있는데 주가가 좀 너무 싸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 보면은 이제 기아차의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것도 뭐 100만 단위씩 들어옵니다. 오늘도 뭐, 꽤 많이 들어왔죠. 기관도 20만 주 들어왔고. 현대차는 조금 기아차에 비해서 좀 탄력이 약간 약한 편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현대차가 기아차랑 또 키 맞추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모습 보니까 이제는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10만원대를 딱 돌파해서, 10만원 이제 그, 심리적 저항, 이걸 돌파했고, 수급이, 이제 어제까지는 수급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 양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는 건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올라가고, 이제 모비스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 모비스 한번 올라가는 거 보세요. 힘차게 올라가잖아요. 모비스. 모비스는 뭐, 지주사 개념인가? 뭐야? 이거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뭐, 힘차게 올라가죠. 게다가 한원 시스템, 한원 시스템 만두도 그렇게 괜찮고, 현대 위아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다 복잡한 생각하기 싫으니까, 현대, 기아, 모비스, 셋 중에 하나 그냥 사면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주가 잘 올라가죠. 이제 은행주가,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돌파했어. 이제는 은행주가 드디어 돌파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은행주 별로, 안 망할 것 같죠? 또, 지금 은행 부도율 높나요? 그 은행의 부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업체 부도율. 부도율이 지금 높나? 안 높죠, 지금은. 부도율이 안 높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도율이 높아질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부도율이 높아진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빚의 경제의 빚.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고 나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자나 적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빚의 경제. 그러니까, 빚이 줄어들면, 빚 자체가 빚이 줄어들면, 부도가 납니다. 빚이 줄어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억 정도의 돈이 있어요. 100억 정도 돈. 또 10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 100억 정도의 돈이 이제 다 은행 대출로 나간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 대출. 이제 100억 정도의 돈이 있고, 이 100억 정도가 전부, 기업한테 가 있어요. 기업한테. 근데 이 100억의 돈이 말이죠. 100억의 돈이 만약에 90억으로 줄어들면, 돈이 90으로 줄어들면은 10억은 부도가 나게 되겠죠. 돈이 없으니까. 100억의 돈이 90으로 줄어들면은 10억은 부도가 나게 되겠어요. 10억의 돈을 빌려간, 100억이 90억이 된다면, 다 1억씩 빌려갔다면, 100개의 기업 중에서 10개의 기업은 부도가 나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 돈이 없으니까 부도가 나는 거지. 부도라고 하는 것이 뭐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 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부도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돈은 끝없이 늘어나야 돼요. 돈이 끝없이 늘어나지 않으면, 끝없이 늘지가 않으면 그러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약한 자부터 이제 넘어지는 거야. 가장 돈이 없는 사람부터. 그래서 돈을 끝없이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플레는 왜 발생하냐? 돈이 많아지니까 인플레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돈을 무한정 늘리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계속 돈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계속 돈을 더 빌려가고 해가지고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도가 안 난단 말이죠. 그게 돈이 줄어들면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그런 이제 꼴이죠. 돈이 갑자기 돈이 없어진 거야. 돈이 왜 없어졌냐 하면은 신용에 대한 위기, 신용위기. 신용위기라는 얘기 뭐냐면은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빌려주지 않는 거야. 돈을 자꾸 빌려줘야 되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 이게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을 수가 없었어. 신뢰의 위기죠. 신뢰의 위기. 신용이라는 게 신뢰인데 신뢰 위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거 뭐 대량 부도가 날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먼 사태는 이게 다 난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발생한 그 사태가 10년 동안 전 세계를 갖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벤 버냉키가 돈을 갖다가 엄청 푸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풀지 않으면은 그게 무조건 돈을 푸는 거야. 억지로라도 돈을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돈을 돌리는 겁니다. 돈을 자꾸 푸는 거야. 빚을 갖다 빌려주는 거야. 무조건 빌려줘. 그렇게 해야만이 부도가 안 난다는 거죠. 그렇게 부도가 안 나야 은행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은행이. 경제는 은행이 지고 있으니까 은행 자체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이 살기 위해서는 자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돼. 그게 이제,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장사가 안 돼. 물론 장사가 안 되면은 이제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부도가 나죠. 장사가 안 되니까 인컴이 쭉 들어와야 되는데 월급 나가야 된다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해고를 해버리니까 좀 돈이 덜 나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고를 못하니까 장사 안 되면 뭐 현금이 딸리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일본은 좀 그렇죠. 바로 해고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중국도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고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장사가 좀 안 됐다가 금방 되면 돼.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동안에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서갖고, 뭐 전 세계 정부가 똑같이 하잖아요. 국민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야. 미국도 나눠주고, 유럽도 나눠주고, 일본도 나눠주고, 한국도 나눠주고, 뭐 중국은 나눠주는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을 나눠주는 거야. 돈을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돈을 나눠준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 잠깐의 위험만 빨리 지나가면, 즉, 코로나만 이제 단기로 끝나면, 아니면 말이죠. 아니면, 코로나를 무릅쓰고, 그냥 장사를 재개하면, 공장도 재개하고, 장사 재개하고,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산 사람 살자. 경제는 돌려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죽을 사람 어디 죽고 살 사람 사는 거야. 지금 뭐, 경제를 이렇게 자꾸 멈춰 놓으면은, 죽을 사람 많이 죽고 경제도 죽겠네. 나중에 굶어 죽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제 빠르게, 이제 가게 문도 열고, 이제 죽을 사람 죽으라. 좀 웃기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게 문도 열고, 나중에는 이게 옛날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많이 굶어 죽었잖아요. 왜 굶어 죽었냐면, 우크라이나에 식량은 많아. 우크라이나에 식량은 많은데 그 식량을 갖다가 배급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식량이 모스크바에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굶어 죽었다 그러죠.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막는다고 이제 이동을 중단해버리면 나중에 굶어 죽는다 이거야. 굶어 죽는다. 지난번에 제가 도축장 얘기 했잖아요. 도축장에 코로나 감염이 심하다 해서 도축장을 딱 멈추었더니 농민들이 돼지를 도살하기 시작했어. 돼지를 가만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 계속 식량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돼지를 갖다가 안 매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제 돼지 도살이 안 되니까 이쪽에 있는 식당도 뭐 가동이 안 되고 소세지도 가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식이 되게 되면 나중에 뉴욕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이거죠. 뉴욕 사람들이. 식량은 있는데, 식량은 농민들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뉴욕에 보급이 안 되니까 뉴욕은 굶어 죽을 수 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경제를 돌리자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경제를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 뭐냐면 결론은 경제는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은행주가 올라오는 이유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제 정상화되니까 올라오는 것이다. 자동차도 그렇다. 그리고 이제 건설주, 뭐 철강주 다 그런데 오늘 조선주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렸어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로 갭상승해서 밀고 올라가다가 쭉 밀렸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뭐 덜 저거했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그랬는데, 내용은 그동안 이제 기다리던 카타르 LNG선 백척 수주 요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주가 갭상승했다 밀렸어요. 밀렸는데, 수급을 보니까 그 한국조선해양, 이게 현대중공업이죠. 한국조선해양의 기간 매도가 뭐 29만 주 정도.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뭐 대량의 매도는 아니야. 또 현대미포조선도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주 정도, 35만 원 정도. 기간 매도 35만 주.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죠. 요거는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안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이 280만 주, 기관이 370만 주를 매도했어. 원래 지분율이 높지 않았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주중고, 대우조선해양도 보니까, 뭐, 크게 매도는 아니야. 그건 13만 주, 9만 주, 많이 매도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빼고 나면은, 나머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았던 건 아니야. 그 얘기 뭐냐면은,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많지 않았는데 개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그동안 쭉 들고 있던 개인들이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매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호재가 나왔던 두산중공업도 처음에 갭상승했다가 이제 밀렸죠.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틀 동안 밀렸어요. 밀렸다가 5일선 지지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다시 오늘 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두산중공업도 이제 자금을 갖다가 지원받았다라는 게 이제 재료가 됐죠. 그랬는데, 이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은, LNG에서 백척가 23조라 그러죠. 엄청난 규모의 수주가 이제 예약이 돼 있어. 요건 정말 큰 호재예요. 큰 호재. 그래서,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밀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정도는 조금 비실비실 하다가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일선 딱 지지받으면서 아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제 내일이 수요일 수목금에서 요 조선주들은 저점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선주들은. 그리고, 조선주 쪽에서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잠비크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프로젝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시빙선, LNG 시빙선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여러 개의 야말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건데 하여튼 있어요. 그렇게 이제 LNG선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업종은 그동안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좀 주가도 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이후에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가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뭐, 은행주도 그렇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도 제가 아까 쭉 봤죠.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은 워낙 저가니까 그런데, 한국금융지주, 또, 이게 좀 모습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죠. 한국금융지주. 제가 좋아하는 게 한국금융지주하고, 이제 키움증권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자리 잡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그래도 꽤 탄력적으로 올라옵니다. 비대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꽤 탄력적으로 올라와서 키움과 한국금융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그 이제 그거예요.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인데 지금 나온 얘기는 그래요. 일리아드. 아까 제가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을 잠시 좀 보여주겠습니다. 일리아드가 아니라 일라일리. 일라일리가 나온 얘기가 이게 항체 치료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항체 치료제. 이거 아니고 항체 치료제를 한번 볼게요. 그 항체 치료제 개발 경쟁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쭉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거가 이제 그 셀트리온과 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요거 얘기가 그거예요. 일라이릴리가 세계 첫 임상을 시작했다. 임상이라는 얘기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을 이제 임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코로나를 앓은 사람, 코로나를 앓은 사람이었는데 앓았다가 나은 사람한테서 이제 그 항체를 발굴해 가지고 그 항체를 갖다가 증식시켜 가지고 하는 그 이제 방식 항체 치료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항체 그 항체 치료제에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요거의 결과가 이번 달 내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좀 성공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달 말께 나올 것이다. 확실하게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치료 효과가 있다. 칵테일 치료제도 개발한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 생산량을 늘리는데 연말까지 뭐 수십만 도수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게 이제 일라이릴리의 이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항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다 알잖아요. 아는 내용인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는 다 알지 않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실험을 했다 그러죠. 셀트리온과 앱클론인데, 그런 두 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사람은 아니고 지금 동물 실험 단계다.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한 폐를 가진 패럿한테 투여를 했다. 근데 바이러스가 100분의 1로 줄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앞으로 이제 햄스터나 생쥐나 원숭이 같은데 이제 추가로 시험을 하고, 다음 달쯤에 7월 달쯤에는 사람 대상으로도 임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쉽지는 않죠. 돈이 좀 들어갑니다. 앱클론도 지금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들 뭐 많이 있어요. 뭐 오늘은 또 오존하고 나노 물질을 섞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중에 살포하게 되면 코로나가 뭐 거의 100%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어요. 내용은 많은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하고, 그래서 셀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나온 재료가 이런 거예요.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그런 재료고, 이제 다 알려진 재료죠. 다 알려진 재료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쪽은 주가가 좀 내려가는 중이에요. 랩지노믹스, 수젠텍, 시젠도 그렇고요. 내려가는 중이고.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의 수출이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줄었다 그래요. 4월달까지는 좋았는데 5월달 들어가지고는 진단 키트 쪽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수출이
그러니까 시젠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폭증하면서 꽤 짭짤한 그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진단키트 쪽의 수출이 많이 줄었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 달엔 더 줄어들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진단 키트 쪽은 이미 고점을 쳤어요. 고점을 쳤다. 지금은 이제 빠져나온 구간이라 그랬죠. 제가 뭐 옛날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뭐 치료제, 백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요것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유럽의 그 신규 확진자가 유럽 전체의 신규 확진자가 4,000명 이하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4,000명. 이렇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세정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이 그 흐름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 말고 오히려 뭐 신약주들을 갖다 여러분이 하는 게 좋아요. 신약주.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 다 아시는 알테오제는 주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뭐 테라진 이텍스 차트 모양 좋죠. 그 다음에 천랩 같은 건 시가총액이 아직 싸죠. 주가 쭉 올라다 오늘 밀리긴 했는데 셀리브리는 코로나랑 좀 관련은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회사니까 차트 모양 살아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들은 빼자고요. 빼고 지금 메디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인데 이제는 좀 빠지는 구간이라 봐야 돼요. 코로나 관련 이제 기기들 이제 그 환자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워낙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잘 팔렸는데 이제는 좀 빠지는 구간이다 보셔야 돼요. 코로나 관련들은. 그래서 오히려 녹십자, 랩셀 차트가 살아있는 것들, 또 파미셀 같은 종목들 좀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이제 박사가 파킨슨병을 줄기세포를 가지고 자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했다라는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뭐 화일약품 차트 좋아요. 이런 것들 또 뭐 차바이오텍은 상한가 같습니다만은 차바이오텍 뭐 이런 상한가 갔으니까 그렇고 뭐 코아스템 이런 것들 오히려 뭐 파마리스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좀 파마리스지 같은 것도 차트는 좋아 살아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트로제는 주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덜 올랐잖아요. 덜 올랐고 그다음에 뭐 제일약품 같은 것도 좋아요. 제일약품 주가 쭉 올랐다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동아약품 싸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아요. 신풍제약 많이 올랐죠. JW 중해제약 요것도 지금 뭐 차트 모양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라 이제는 코로나 빠이빠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조언은 코로나 바이 코로나 바이 좀 하자. 코로나 바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거의 없지만 아시아에서도 코로나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유럽도 4만 명 확진 발생하다가 지금 4천 명이란 말이에요. 4천 명. 진짜 많이 줄었어요. 지금 미국도 이제 슬슬 좀 줄어드는 단계고 이제 뭐 남미 쪽, 브라질 뭐 이런 쪽인데 거기도 이제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관련주하고는 이제 바이 하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코로나주 관련주는 이제 바이바이 하자. 화끈했는데 이제는 바이바이 하자. 그렇게 물론 이게 뭐 갑자기 그 주가가 사라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종목보다도 오히려 다음 주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같은 게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차트가 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쭉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런 종목들이 나와 보인다는 거예요. 뭐 약품 제약 이런 거 붙은 거 중에서 좀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중항체에서 ABA 바이오, 판맵신, 뉴틸렉스, 에클론 이런 종목을 하던가. 에클론 물론 오늘 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어쩌고 또 이런 재료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이 나타난 거죠. 이런 앞타바이오, 팩트론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이다. 예, 그렇게 보세요. 이제는 코로나하고 빠이빠이 하자 좀. 빠이빠이 하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메디포스트도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줄기세포죠. 그래서 예, 빠이빠이가 실감나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사라졌고 중국에서 사라졌고 유럽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 4,000명을 하회한다는데 코로나에서 이제 뭘 더 바라겠어요. 에쿨론은 이중항체도 괜찮고 코로나 좀 얘기도 있고 해서 에쿨론은 괜찮아요. 이중항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에서는 이제 코로나 말고 다른 종목도 좀 보자. 오늘 차바이오 상한가 간 것을 여러분 좀 유심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차바이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상한가 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자. 네.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그런 접근하자. 그렇게 좀 보시자라는 말씀과, 우리 방은 지금 뭐 제 자랑을 또 좀 해야 되나? 우리 방은 뭐, 좀 잘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저희 방은 이제 주로 사게 되면은, 매수하면, 여간에서는 손절을 잘 안 합니다. 뭐, 이제 탄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에서도 손절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쭉 기다리면 쭉, 그러니까 우리 방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쨌든, 매수했으니 수익을 내자. 오늘 당장 안 올라가도 좋아. 예, 오늘 당장 안 올라가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안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겠지, 뭐. 그래서, 매수했으면 수익을 내자. 이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매수했으면 수익을 내자. 예, 카카오도 거의 뭐,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한테 보유하자, 100만원 간다. 제가 여러분한테 카카오 100만원 간다 그랬잖아요. 10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안 팔았지. 제가 뭐 카카오 15만원 간다 해서 다 팔았을 거야. 진작에 다 팔았을 거예요. 제가 100만원 간다 그랬으니까 안 팔았단 말이죠. 요거 100만원 간다는데, 못 믿겠지만 한 믿어볼까? 요거 100만원 간다니까 많이 올랐지만 절반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들고 간 거예요. 제가 100만원 간다니까. 그러잖아요. 카카오를 제가, 뭐, 좀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가 25만원인데, 제가 카카오 뭐 20만원 가서 다 팔았을 거야. 15만원 간다면 다 팔았을 거야. 제가 100만원 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안 파는 거란 말이죠. 10만원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이제 장기 신루타 종목 있고 또 단기 종목도 같이 하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추천 종목 주요 종목 중에 하나가 기아차죠. 기아차. 지난번에 현대차를 샀다가 현대차 팔고 기아차로 옮겼어요. 근데 기아차 옮기니까 기아차도 또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잘 올라가잖아요. 잘 올라가는데 아직 안 팝니다. 제 목표 가격은 지금 42,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요. 요 사이거든요. 요까지가 요 갈 때까지 안 팝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는데 조금 수익 나고 팔면은 이게 돈이 안 된다 이거야. 물론 이제 단기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에 40몇 프로까지 났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로 올라가는 이런 게 샀는데 요렇게 이제 요때 팔았죠. 여기서 팔았는데 요것도 요 딱 꼭대기에서 팔았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단기 매매하고 빠져나오죠. 화일약품 지금 또 보고 있어요. 또 들어가려고. 딱 이제 모양 나오면 들어가야 되는데, 조만간에 또 모양 한번 나올 거예요. 화일약품이. 이제 차트 모양 보면 조만간에 모양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종목이 있고, 또 이제 카카오처럼 좀 장기로 뭐 100%, 150% 수익 내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아차처럼 좀 중기적으로 쭉 들고 가가지고 수익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방은 그렇게 운영을 해요. 지난번에 한전도 제가 이제 쭉 중기로 들고 가다가 24,800원에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고 나왔잖아요. 팔고 나고 아직 좀 자리가 안 잡혀서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방은 단기도 있고, 초장기도 있고, 또 중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단기를 좋아해. 나는 중기를 좋아해. 나는 장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달라요. 성격들이. 어떤 분들은 주로 장기 종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좀 나는 큰 돈 가지고 장기로 해야 돼. 그래야 돈이 되지 뭐. 깔짝깔짝해서 뭐 돈 되겠어? 아시아나항공은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셔도 좋은데 뭐 망하진 않겠죠.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기왕할 바에야 대한항공이 낫지 않겠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나 아니면은 뭐 제주항공 같은 것도 좋고요. 기왕할 바에야 한 1등주 하세요. 1등주. 아시아나항공은 좀 2등주 아닙니까? 1등주 하세요. 1등주. 기왕할 바에 1등주.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뭘 매수하냐? 삼성전자 매수하세요. 지금 삼성전자도 꽤 지금 애매한 국면이에요. 꽤 애매한 국면. 지금 양봉이 5개가 났어요. 양봉이 5개 났는데 상당히 애매한 국면이야. 잘하면 여기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내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52,000원 돌파하면은 이제 강력 배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52,000원 돌파하면 삼성전자 52,000원 돌파하면 강력 배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기다려 보자고요. 카카오는 제가 이제 매수 사인 나갈 거예요. 이제 딱 타이밍 오면 매수 사인 나갈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골드존, 그러니까 그 존으로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골드존으로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제가 매수 사인 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막 돌파할 때 굉장히 지금 진짜 찌그리야, 찌그리. 정말 찌그리야, 삼성전자. 찌그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올라오는 모습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찌그리가 내일 이제 52,000원을 돌파하면은 한번 잡을만 하다는 거죠. 52,000원. 그래서 내일 52,000원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죠. 매수매도는 문자 나가죠. 그래서 제가 매수매도 문자 나가는 모양들을 제가 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또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제 문자 나가는가를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립니다. 항상. 예를 보여드려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예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문자 나간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자가 이렇게 나가요. 매수, 고려시멘트, 3,500원 매수. 매도, 고려시멘트, 4,030원 차익실현. 이런 식으로. 5월 6일날 사가지고 5월 7일날 팔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매도 한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 단기 매매도 하고, 그리고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S-오일, 매수 가격 65,000원 수준. 4월 6일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S-오일도 우리가 좀 꾸준하게 매수했는데, 지금은 이제 S-오일에서 다른 종목 좀 갈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갈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종목이, 좀 중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단기 매매 관점, 화일약품 얼마에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나가요. 매일.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참여 안 하시더라도 직장 다니시더라도 매매하는데 충분히 괜찮다는 얘기죠. 게다가 굉장히 좀 우리 방이 저가예요. 11만원입니다. 11만원. 굉장히 저가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없다는 거죠. 정말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도 싸다라는 거예요. 싸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싸다. 굉장히 싸다는 거죠. 인천요의 회원 방송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싸다. 얼마나 싸냐? 한 달에 11만원이야. 한 달에 11만원. 월 11만원이면 무지하게 싼 거죠. 할 거 다 하고 월 11만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 그럼 두 달에는 얼마냐? 두 달에는 22만원. 두 달이라고 뭐 할인되는 거 없어요. 워낙 싸니까. ARS는 요 3490-4651. ARS는 02-3490-4651. 쿠폰은 안 됩니다. 쿠폰은 안 돼. 워낙 싼 종목이라서 쿠폰 안 됨. 회원가입 하셨습니까? 쿠폰 안 되고, 또 방이동도 안 돼요. 방이동 안 됩니다. 방이동 불가. 너무 싼 상품이라서 이거는 방이동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나 더 드세요. 하나 더 들면 되지. 그까짓 11만원 없어가지고 주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어주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은 뭐 11만원 없어가지고, 그죠? 11만원 뭐 없어가지고, 뭐 방이동하고 그런 거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워낙 싼 방송이 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한테 줄 건 다 주죠. 다 주고, 수익은 정말 진짜 엄청나게 내드리는데, 카카오만 1억원어치 10만원 사가지고, 얼마 전에 팔았으면 2억 7천 됐겠죠? 1억 사가지고 1억 2억 7천 많이 벌잖아요.
10만원이야. 10만원. 근데 10만원이야. 무지하게 싸죠. 10만원. 제가 다시 카카오 자리 잡아줍니다. 카카오 다시 이제 매수 자리 잡아줘요. 그거만 하더라도 10만원 가치는 있다. 그거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매일매일 제가, 종목들 잘 해가지고, 이번에 은행주도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은행주도 잘 올라가죠. 두 달엔 22만원, 한 달엔 11만원. 그리고 ARS는 좀 간단하게 가입하기 위해서, 02에 3490에 4651 일로 하시면은 좀 쉽게 가입할 수가 있죠. 쉽게. 그래서 그래요. 한국경제에서 갖고 문자 보내기도 하나요? 그 문자 보내죠. 문자. 그쵸? 한국경제에서 하는 거죠. 한국경제에서. 아, 광고하고 광고 문자. 한국경제에서 광고 문자 보내던가? 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광고 문자 잘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내일 이제 매수 또 종목 매수 문자 나가죠. 예. 2개월 연장 가입 좋습니다. 내일 또 이제 문자 나갑니다. 매일 저는 문자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들고 있는 포트에서, 내일 또 좋은 자리 있잖아요.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종목에 대해서 매수 또 사인 나가죠. 내일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 다시 매수 사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루에 두세 종목 정도는 문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 문자가. 예, 두세 종목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포트 종목이지만 이게 뭐 계속 그냥 게 아니라 기존의 포트 종목이지만 신규 회원들한테 좋은 자리면은 또 매수하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딱 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가 오면 계속 매수 문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고점 자리가 오면은 바로 매도 문자가 나가요. 고점 자리가 오면. 제가 이제 고점 자리 잘 잡습니다. 특히 제가 고점 자리 잘 잡아요. 그래서 매도만큼은 또 여유가 탁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카카오 고점에서 매도시키지 않나. 정말 카카오 이 정도에서 매도시키는 사람들 없을 거야. 어디에 매도시킵니까? 여기서 매도시켰어요. 여기서. 요날 딱 매도시킨 거 아닙니까? 그 오랫동안 들고 오다가 요날 딱 매도시킨 거 아닙니까? 요날 이제 장기 보유자는 매도 말고 단기 보유자들. 단기 매매자들은 여기서 매도해라. 딱 매도한 거 아닙니까? 27만원짜리에서. 27만 뭐 한 6천원짜리에서 매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도하고 나니까 주가가 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매도를 잘합니까? 이건 정말 신의 경제 아니야? 신의 경제? 예? 한국전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도 정말 고점 자리에서 매도했어요. 한국전력. 어찌 보면 우리가 뭐 한국전력을 작전한 건 아닙니다. 한국전력처럼 큰 종목을 우리가 작전하겠어요? 그렇죠. 예. 시향방송, 이제 종목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은, 그게 뭐 방송이 되겠어요?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종목을 안 주면 무슨 돈이 되겠어요? 요것도 제가 24만 6천원, 24,6천원인가 7천원에 매도시켰어요. 딱. 그리고 이제 딱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자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카카오는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마음에 있는 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서 여러분한테 공개하면 안 돼. 이거 공개하면은 이게 다 이제 퍼져나가가지고 안 돼요. 퍼져나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매수를 하게 하면서 제가 회원들한테도 아직 공개 안 합니다. 제 마음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픈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얼마에 매도하겠다, 얼마에 매수하겠다 하는 것은 가급적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해요. 하여튼 뭐, 그거는 천기입니다. 천기 누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추천 종목은 조선주인데 요거 기다리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추가 매수 하려고 그러다가 추가 매수 안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해가지고 추가 매수 들어갈 겁니다. 조선주 오늘 좀 물 먹었죠? 시향방송은 8시 10분 10분부터 9시까지고 항상 녹화를 볼 수 있어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녹화를 해놓습니다. 당연히 더 가져도 됩니다. 원유는 더 가져가도 돼요. 원유는 이게 이제 그 원유 중에서 뭐 ETN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ETN이 아니라 이제 원유의 그 WTI가 똑같이 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 이제 파생이 결합된 거 그런 거 뭐 레버리지 같은 것은 빨리 먹고 빨리 팔아야 돼요. 레버리지 같은 것은. 근데 레버리지가 아닌 것 원유랑 똑같이 가는 게 있거든요. 원유 가격이랑 똑같이 가는 것 WTI하고 가격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40 위로 올라가요. 40달러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40 위에서 팔아도 돼요. 유가는 기름은. 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요후에 요 11만원짜리 방송이 지금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원래는 제가 5월 20일 정도부터 가격 20만원 올리라고 그랬어요. 10만원인데 11만원에서 20만원 22만원으로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22만원으로. 제가 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이제 조금 장중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쉬느라고 다리 다 나올 때까지 쉬느라고 지금 제가 이제 가격 올리지 않고 있는데 곧 다리만 좀 나오면은 곧 올릴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 주 이제 방송 좀 안 나갔잖아요. 제가 근데 방송도 아마 이번 주에는 예약을 잡아놨어요.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방송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면은 이 다리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좀 활발하게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좀 올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가격 언제 올리냐고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격 좀 올리고, 제 생각은 22만원 정도 올리려고 그럽니다. 22만원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이 왜 안 올리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곧 올릴 겁니다. 곧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시향방송에서 뵙겠고 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10분에 회원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